선교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 소식들이 와서 저희가 지금 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좀 계속 업로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시에라리온에서도 가셔서 사역한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또 올려드릴 거고요. 또 공종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체류 허가가 지금 취소가 돼서 2월 중순에 2월 16일 전에 나가서 한 달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그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체류 허가를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를 다른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 주소로 뭐 한국말로 표현하면 위장 전입이죠. 그러니까 주소를 그쪽으로 해서 체류 허가를 받고 또 사역을 하든지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우리 이스탄불 은혜교회 든든히 서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 간의 결속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여기 지금 조명도 켜놓고 뭐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아마 다음번 디보션 때 이제 미디어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영상 컨텐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미디어 사역국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목자부흥의 밤 아론가울 중보기도의 밤에 간단하게 단기 선교 관련한 결정 과정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5분 안에 끝내라 그래갖고 제가 정신없이 했지만 지금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MI가 이제 우리 은혜교회 선교로 왔잖아요. 국제총회 안에 선교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개 교회별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갈 때 우리 GMI 파송 선교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냥 여기서 요청이 오든 저기서 요청이 오든 그냥 준비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경우에 타 교회 파송 선교사님의 지역일 경우에는 좀 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간에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어서 선교부로 연락을 주시면 선교부가 확인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에브리데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팀이 가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쪽 교회가 no, 우리는 그 사역은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교사님들만 하고 그쪽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율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파송교회가 이 사역을 못하니까 은혜교회에 도와달라고 공문을 써주세요. 이러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건 좀 사실 그쪽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못해서 도와달라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좀 그쪽 교회에 좀 예의를 갖춰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쪽 교회가 마음 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동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선교사님들께서는 내가 파송이 여긴데 이 교회는 못하니까 우리가 은혜교회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격려가 되면서 단기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실 때는 꼭 참고하셔서
선교부로 연락을 주시고 선교부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게 비행기를 탈 때 그 여행자 보험을 요구해요. 근데 여행자 보험도 코비드 19으로 인한 질병 감염 시에 커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비행기를 태워줘요. 저희가 아르헨티나를 갈 때 그 서류를 보여달라 그래서 그 서류 찾느냐고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그냥 보험증만 있으면 됐으니까 그거 보여주는데 안 된대요. 서류 갖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하고 막 해갖고선 이제 간신히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실 때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구입하시고 코로나 이 감염도 커버가 되는 보험을 확인하시고 단기 선교를 나가시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상비약이라든지 검사 키트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만 해도 만약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양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컴퓨터로 입력이 돼서 그 사람이 출국이 아예 안 되게끔 돼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들어올 때는 PCR 안 하셔도 됩니다. 안티젠만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있죠. 안티젠만 하면 되니까 나가실 때 안티젠 키트를 갖고 가셔서 내가 비행기 타기 전날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약을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고 음성 나오면 테스트 받고 비행기 타는 거. 안 그러면 그냥 갔다가 양성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열흘 격리 그러면 그 나라가 정해놓은 법대로 거기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자기가 열흘 안에 음성 확인이 됐어도 이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가격리 키트도 준비를 해서 나가고 또 약도 준비해서 나가고 음성 확인이 돼서 들어올 때 그냥 선교사님 다 드리고 오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예전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다만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 선교 팀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요. 이제 여행 겸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빠지고 왜냐면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거의 감염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근데 우리는 교회는 감염이 될까봐 안 오고 식당은 마음껏 가잖아요. 교회는 자리가 텅텅 비는데 식당은 아주 막 줄 서요. 근데 사실 뭐 들어갈 때 난 마스크 왜 쓰는지 난 이해가 안 돼. required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선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단기팀 사역이 끝나면 관광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일정들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또 진행하시고 이런 모든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단기 선교국에서 훈련하거나 교육해야 될 것들은 준비를 해서 팀이 가기 전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단기팀들이 갈 때는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로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개척선교라고 하는 프론티어 미션, 아까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우리가 새로 사회를 개척해야 되는 곳은 우리가 또 그런 개척 마인드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미 5년, 10년, 20년 사역한 지역들은 똑같은 사역을 반복하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교회들이 그 나라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한 교회들로 이제 그 나라를 선교하고 주변 나라를 선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카운터를 나가면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 계속 똑같이 가서 해주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단기팀 의존했던 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사역으로 만들었던 선교사님들과 지역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만 해도 인카운터 세팅이 다 잘 돼 있잖아요. 뭐 김전성 교사님 교회마다 막 했으니까. 근데 거기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전도 폭발이 250명이 11월 달에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나가서 전도하고 결신한 사람들을 인카운터로 연결을 시키라. 그래서 교회마다 인카운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 OJT 하면서 결신한 인원들을 인카운터로 교회별로 준비를 하니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인카운터를 하고 교회들이 자기들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인카운터를 가면 1기는 100% 우리가 팀멤버, 그리고 끝나면 인카운터 세미나를 해주고 2기는 50대 50, 3기는 현지인 100%, 우리는 현지인 팀멤버를 위한 팀멤버 몇 사람만. 그래서 4기부터는 자기들이 자기 교회를 하고 자기 나라에 인카운터 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아서 인카운터를 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들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그들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인도도 지금 라자스탄 지역에 인카운터를 정착시키려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인도에 훈련받은 현지 사역자들이 인도의 현지 교회들을 섬기고 현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작을 했는데 팬데믹이 터져 못 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쯤에 다시 그 팀을 보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프론티어 미션과 그동안 선교 해원 지역을 구분해서 이 교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섬기게, 그 나라를 섬기는 팀이 만들어지고 그 팀들이 주변 국가를 섬기고 그 선교하는 교회로 동역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세스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그룹에서는 너무 좋다고 자세히 와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 사역을 계획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프론티어 미션, 이 개척 선교라든지 또 새로운 나라, 미전도 종족 이쪽을 이제 치고 나가는 사역과 함께 우리가 계속 오래 선교했던 지역들은 이제 좀 프로세스를 두고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현지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것을 준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부터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단기 사역을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프로세스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테말라를 신학교 한다 그럴 때 연장교육, 목회자 연장교육이 아니라 개척하거나 선교할 사람들만 모아서 그분들을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졸업할 때는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만 개척 선교팀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과테말라에서 주변 니카라과 온두라스 막 선교사로 나가는, 그들은 언어가 똑같으니까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팀이 조인해서 같이 팀 사역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그 현지인들로 선교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우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이걸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로 서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발전시키는 거. 그래서 저도 아르헨티나 목회자 아파 스피리추얼 리더로 계속 갔지만 이제는 현지 목사님들을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리더로 훈련시키고 그분들을 스피리추얼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서 저는 우리 센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자 아파를 인도하지만 이제 훈련된 현지 목회자들이 꼬르도바라든지 멘도사라든지 다른 지역에 자기들이 팀을 가지고 가서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동역자들로 만들어가는 또 선교적 교회로 도전 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현지 교회가 현지 교회를 섬기고 또 그 팀들도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기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지 않겠어요? 그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고 같이 계획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일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